오늘은 의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의자에 앉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이른바 소녀상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 루게리병 환우를 응원하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이거 유행한 거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최대 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요. 평화의 소녀상이 강제로 전시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건 부당하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라면서 이 소녀상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순간 그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자를 지목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일본의 왕을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미 아베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일본의 왕이라도 아베 수상을 불러다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일본 왕이 퍼포먼스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과를 해야 된다. 위안부 역사는 잘못되었다.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상범의 노선읍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대한민국 탑 전문가죠. 최고의 전문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뵙습니다. 누추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너무 뜨겁습니다. 예, 하시다가 예. 원하시면 요거 모자라도 원하시면 예. 던지라도 드릴게요. 예, 예. 여기저기서 저 망언 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망언보다 그 더한 표현이 있다면은 그걸 하겠는데 제 지식에서는 그게 다라. 왜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일본에게 또 특히 이제 아베에게 사죄해야 된다 한국이 뭐 이런 망언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종군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해서 간 거고 일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아마 있을 텐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관심 끌고 싶어서 오늘도 쓰러지는. 지난번에도 쓰러진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이게 저 교수님 얼굴 보고 있으니까 여름 한정 특별 아이템으로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자. 얼음 수건이라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자 이제 얘기 계속 나눠볼까요? 정확한 명칭이 엄마 봉사부대인가요? 네. 예, 거기 대표 주대표께서 뭐 주장하시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딸이 위안부를 가서도 나는 일본을 용서할 것이다. 실제로 딸이 있으신 분이고 네. 그 따님한테 물어보고 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되게 웃긴 얘기죠. 네. 그 따님 그렇죠. 생각도 하셔야지. 따님은 별개의 주체인데 네. 자신의 소유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기가 다 모든 것들을 대행할 수 있다? 그 자체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은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 우리가 요거 갖고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교수님 생각엔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는 와중에 또 귀한 분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유, 귀한 거 해주셨습니다. 예. 어떠세요? 지금 날씨가? 예, 뭐 따뜻합니다. 이 정도는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걸로 좀 버티셔야 돼요. 요거 많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지니까. 우리 정 교수님도. 예.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 교수님하고 나누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넘어갈까요? 언론에서 너무 다루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불만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용어로 하면 이제 관종인데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은 이해하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눌러주면 그게 이제 자기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부정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면 자극적이면 외로 주목받고 널리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주목받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지금도 그런 결과물이고요. 이거를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나 방송들이 받아서 퍼뜨리는데 일조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퍼져나가면서 그게 정설로 그게 맞는 이야기인 양 풀양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일본 매체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야 여기서 나온 뉴스니까 그냥 그대로 진짜 뉴스인 양 다른 데서는 그렇게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그분 개인의 인생에서 보면은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그분의 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귀 기울이고 하는 자체가 그분은 대단한 전략가다. 저는 그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데서 반론을 주장하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또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주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시위하는 현장에서 마찰이 있었던 한 매체의 대표가 계세요. 궁금합니다. 왜 그러신 건지 그 대표님을 만나보셨어요? 찾아가 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궁금하긴 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말씀 좀 나눠보려고 찾아뵀어요. 예, 엄마 부대 대표분하고 접촉이 있으셨다고.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또 그 소녀상 옆에 와서 그걸 하길래 저희가 가서 좀 야단 좀 쳐준 겁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걸 주장을 하시는 건데 표현의 자유와 매국 행위는 다르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나라를 파는 게 일제 때 이완용이도 일제한테 나라를 넘기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법이 어떻게 응징할 수 없는 단지할 수 없는 부분은 시민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취지에서. 예. 일반하니까 이거 증거 찾아갖고 보여주잖아.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방송범의 뉴스룸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옥순 대표가 우리나라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 되게 막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민족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해댔는데 사람 각자 생각이 민주주의에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성향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옥순 여사의 나 그분랑 관계 그분 발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은 100%다 맞는데 난 주옥순 정가훈이 싫어해. 한자로 보여. 왜요? 난 싫어. 좀 올바르게 이렇게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정백의 개인 사정이 좀 섞여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체 대표님도 만나보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이야기도 마저 들어봤습니다. 보이네요. 그 안에서 깊숙이 올라오는 그 울분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슴을 손을 얹고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가, 내 조국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만 해보면은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 목사님이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신다면서요. 우리나라도 같은 전범국가다. 예.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에요. 무슨 승전국입니까?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요. 일본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저도 이건 논리가 별로 없어. 얘기 들으니까 하긴 그때 전쟁에 끌려갔으니까 같이 총을 쏜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국은 일본하고 같이 이제 전쟁에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전쟁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전범 국가다라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나 군대가 조직한 성노예제라는 주장은 위안부 제도가 지닌 복잡한 역사적 특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특정의 속성을 과장한 오류를 범하였다. 그분은 또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수적인 견해를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믿으면 그걸 밀어붙이는 힘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학문의 자유라는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주옥순이나 이런 자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미화한다든지 또는 민주주의 운동을 폄하하고 독재를 미화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가치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죠, 사실은. 역사적 범죄이고 실제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친일 발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 스케치북에 촌철살인은 아니어도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요 한 장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문이 나왔어요. 먼저 이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사 왜곡은 미래에 대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법적인 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치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고 그것은 미래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의 삶도 왜곡시키고 우리의 어떤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테러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미래에 대한 테러 행위다. 쏙 들어오네요. 자, 우리 정 교수님. 네, 저는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한자입니다. 유구무원인데요. 제가 알 정도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려 하지 마라.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고 그걸 가치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누려야 될 자유지 사실은 남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남 억압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쓸 자유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요. 근데 그 잘못 알고 말하는 거짓된 내용들이 진실인 양 다른 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게 문제인 거죠. 각자 조금씩이라도 공부해서 그런 거짓 정보에 선동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강선범의 누수